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장의 내용인 디터미넌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사각행렬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라고 불리는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디터미넌트의 값을 통해서 주어진 정사각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좀 일반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장에서는 우선 그 디터미넌트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 위해서 2x2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에서는 오더 2, 오더 2라고 하는 것은 이제 2x2 행렬을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2x2 행렬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행렬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려고 하는 행렬은, 디터미넌트를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정사각 행렬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한 경우가 이제 n이 1인 경우가 될 텐데요. 자, n이 1인 경우는 a라는 행렬이 결국은 하나의 스칼라로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행렬은 사실은 그 스칼라 자체 하나만 있는 거니까 이러한 행렬들 전체의 모임인 이러한 이제 벡터 공간은 사실은 f나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주어진 어떤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A11이라는 하나의 성분을 가지는 그러한 스칼라나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자, 이때 A가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역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 A하고 B를 곱해서 혹은 B하고 A를 곱해서 I1은 당연히 이제 1x1 행렬이니까 이제 그 성분이 1이 되는 그러한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B 행렬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B라는 행렬이 존재하는 경우는 결국은 A11과 B11 혹은 B11과 A11을 곱했을 때 1이 되는 그런 스칼라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될 텐데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B11이 존재하는 경우는 A11이 0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A가 1x1 행렬일 때는 A11 성분 하나만 있을 텐데, 그 값이 0이 아니면 A는 역행렬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좀 해보려고 우리가 이제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자, n이 2일 때는 어떨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죠. n이 2일 때 성분을 A11, A12, A21, A22라고 쓴다면, 자, 이 행렬이 역행렬을 가질 필요충분 조건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값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n이 1인 경우에 성분이 0이 아닌 이러한 조건을 이제 생각을 하듯이 n이 2인 경우나 혹은 n이 3인 경우에도 비슷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슷한 이러한 동치명제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A11, A22, 즉 대각선에 있는 두 성분을 곱하고 또 반대편 대각선에 있는 두 성분을 곱해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이제 뺀 값을 생각을 해서 이 값이 0이 아니면 A라는 행렬이 인버터블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그 동치명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된다면, 결국 n이 1인 경우에 A11 이 값 자체, 혹은 n이 2인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한 값 자체를 계산을 해보고 그 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A가 인버터블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역할을 하는, 즉 역행렬을 가지지 않는다, 가진다라는 것을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터미넌트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2x2 행렬에서는 행렬 A의 디터미넌트를 이와 같이 약속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x1 행렬에서는 그냥 성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x1 행렬에 대해서는 그 하나의 성분 그 자체를 디터미넌트라고 우리 약속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n이 3일 때, 4일 때도 이와 같은 이제 동치 명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디터미넌트를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한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약속이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디터미넌트의 성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 전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4장 1절에서는 n이 2인 경우의 디터미넌트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것을 좀 더 일반화하는 것은 다음 절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음과 같은 2x2 행렬을 생각을 했을 때 이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값은 여기서는 이제 AD 곱하기 A와 D를 곱하고 그 다음에 B하고 C를 곱한 값을 뺀 값, 즉 AD-BC 값을 행렬 A의 디터미넌트라고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기호로는 앞에서 잠깐 썼는데요. 이와 같은 기호를 쓰겠습니다. 혹은 행렬의 절대값 기호를 쓰기도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기호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 디터미넌트는 뭐 양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AD-BC라고 하는 이 값을 이제 표시하는 기호로 이와 같이 쓰겠다라는 거지, 이것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디터미넌트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영어 표현으로는 디터미넌트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할 때 디터미넌트는 보통 행렬의 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렬식이라고. 자, 이 디터미넌트는 그 행렬로부터 계산이 되는 값이지만 이 값은 하나의 스칼라 값입니다. A라고 하는 행렬의 모든 성분들을 우리가 어떤 필드 하나를 고정을 하고 그 필드 상에 속하는 원소들을 성분으로 하는 그런 행렬들을 우리가 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n/n 행렬 그리고 성분이 어떤 필드 F상에 있는 그러한 행렬이라면 이거로부터 우리가 약속을 하려고 하는 디터미넌트는 F상에 속하는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경우는 지금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일반적인 얘기가 되고요. 지금 이제 4장 1절에서는 이제 2x2 행렬에 대한 얘기니까 2x2 행렬인데 A의 성분들이 전부 다 그 하나 정한 F라는 필드상의 원소를 이제 성분을 하는 그런 행렬을 생각을 했을 때 이때 행렬 A의 디터미넌트는 우리가 AD-BC로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값은 당연히 F상의 값이죠. F는 이제 필드인데요. 따라서 덧셈과 곱셈이라는 연산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덧셈에 대한 일종의 그 역원에 해당하는 그런 연산이 이제 뺄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A와 D를 곱셈을 하고 B하고 C를 곱셈을 한 다음에 B하고 C라는 곱셈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 곱셈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역원을 우리가 더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즉 AD 플러스 마이너스 BC 라고도 쓸 수가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값은 이제 필드상에서 이제 곱셈을 하고 필드상에 있는 두 원소들을
그 덧셈을 이제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는 당연히 F라는 필드의 원소가 됩니다. 네, 이것을 정리해보면 A가 다음과 같이 2x2 행렬이고 여기 있는 성분 A, B, C, D는 모두 우리가 하나의 정해진 필드에 속하는 그런 원소를 생각을 할 때 A의 디터미넌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우리말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행렬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것을 표현하는 기호는 DT하고 A를 쓰던가 혹은 A의 절대값 기호를 쓰던가 할 텐데 이 기호가 의미하는 스칼라 값은 조금 전 이러한 행렬에 대해서는 AD-BC 이 값을 A의 디터미넌트라고 약속을 하고 DT of A 혹은 A의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서 이 값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별건 아니지만 이런 새로운 기호를 우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개념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은 이제 2x2 행렬인데 필드를 이제 실수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분이 전부 다 지금 보는 것처럼 전부 실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2x2 행렬을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이 행렬에 대해서 A의 행렬식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될까요? 4-6이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B라는 행렬의 행렬식도 디터미넌트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을 텐데 3, 4, 12, 마이너스 12, 즉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들은 이제 실수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렬은 행렬이 주어져 있으면 그걸로부터 얻어진 디터미넌트는 스칼라 값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디터미넌트의 성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지금까지 벡터 공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벡터 공간의 구조를 보존한 함수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는데요. 지금 방금 약속한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과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DT라고 하는 디터미넌트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려면 덧셈에 대해서 보존하고 그 다음에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보존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방금 계산한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더했을 때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를 더하면 얻어진 행렬은 4, 4, 9, 8이 됩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4, 8에 32, 마이너스 4, 9, 36.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그런데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B를 더한 것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 0이 되므로 즉, 이 경우에는 디터미넌트 A 플러스 B가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B의 합과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치해야지만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이 성질은 만족을 해야지만 그런데 이 성질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A와 B 행렬을 생각을 해보면 따라서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정의역을 2x2 행렬들 전체 벡터 공간에서 F로 가는 그런 함수로 생각을 했을 때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됩니다. 여전히 되지 않습니다. 정의역을 이러한 벡터 공간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얘기를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러한 디터미넌트라는 함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런 좋은 성질을 가진 함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터미넌트라는 이 함수는 좋은 성질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좋은 성질들, 특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아니지만 일종의 리니어 프로퍼티라고 불리우는 선형성이 있는데요. 그 선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함수 정의역은 2x2 행렬들 전체의 벡터 공간이고요. 공역은 이제 F, 필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필드 자체는 F1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벡터 공간이긴 합니다. 자, 이것은 2x2 행렬 전체를 이제 행렬 전체를 생각을 했을 때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는 않지만 주어진 이 함수를 변수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리니어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2x2 행렬을 생각을 했는데요. 자, 2x2 행렬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자, 2x2 행렬은 이제 두 개의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을 그냥 V라고 쓰고요. 두 번째 행을 U라고 쓴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행렬을 표현을 할 때 간단하게 V, U라고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V는 성분이 두 개인 즉 V 자체는 F2상의 벡터고요. U도 F2상의 벡터인데 지금 A, B처럼 행벡터로 우리가 쓴 것을 이제 V라고 두고 U도 마찬가지로 행벡터 형태로 쓴 것을 U라고 둘 때 행렬 A를 두 벡터의 나열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A라는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표현을 할 때 A라는 행렬의 첫 번째 행이 어떤 벡터이고 두 번째 벡터가 어떤 벡터인지를 나열을 해도 어떤 행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디터미넌트라는 함수를 행렬 A에 대한 함수라고 취급을 하는 것 대신에 두 개의 행에 대한 함수라고 취급을 하겠습니다. 즉, 디터미넌트는 V와 U라고 하는 행을 두 개를 입력을 하면 그로부터 스칼라 값을 얻어내는 그런 함수라고 우리가 간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행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할 때는 이제 변수가 일종의 이제 두 개가 될 텐데요. 이 두 개의 변수 중에서 한 변수는 고정을 시키고 다른 변수만 생각을 했을 때 이 함수는 리니어 프로퍼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함수를 각각의 행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한다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어 함수가 됩니다. 자, 각각의 행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볼 때는 그 행이 아닌 다른 행은 그냥 고정을 시킨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디터미넌트 앞에서 VU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U는 이제 픽스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두 번째 행은 고정을 시킨 다음에 첫 번째 행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해석을 한다면 첫 번째 행에 대한 함수 입장에서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즉 U가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이 함수는 정의역을 F2에 있는 벡터 공간을 생각을 하고 F2라는 벡터 공간을 정의역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V라고 하는 게 F2상의 하나의 벡터라면 그거에 대응시켜서
그 앞에서 고정된 u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의역에 있는 한 벡터는 행벡터가 될 텐데요. 그 행벡터를 첫 번째 행으로 하는 그러한 2x2 행렬을 생각을 하고, 이러한 행렬의 디터미넌트로 대응시키는 그러한 함수로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이 리니어 펑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리니어 펑션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u는 고정이 된 상태에서 v 입장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는 거니까 v1 더하기 k v2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v1이나 v2는 f2 상의 벡터고, 우리는 조금 전에 한 것처럼 행벡터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k는 스칼라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f2 상에 v1과 v2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은 리니어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은 이러한 그 v 첫 번째 행에 대한 함수로 봤을 때 v1을 대입을 하는 것과 v2를 대입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면, 이것이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주어진 디터미넌트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UVW를 F2상의 행벡터로 우리가 나타내도록 하고요. K는 이제 스칼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식은 W라는 벡터를 두 번째 행에 그냥 고정을 시켜두고, 첫 번째 행에 대한 함수로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행에 U 플러스 KV를 대입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것은, 첫 번째 행에 U를 대입을 해서 계산한 것과 V를 대입을 해서 계산한 것에 대해서 K만큼 상수를 곱해서 더한 것과 같다 라는 것이 빨간색, 즉 첫 번째 행에 대해서 함수로 생각을 했을 때는 디터미넌트가 리니어 함수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행에 대한 함수뿐만 아니라 두 번째 행에 대해서 함수로 생각을 하더라도 동일한 그런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식을 보면 이번에는 첫 번째 행을 그냥 고정을 시켜둔 상태에서 두 번째 행에 대한 함수로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두 번째 행에 u 플러스 kv를 대입을 해서 얻는 결과값은 u를 대입을 해서 얻는 결과와 v를 대입을 해서 얻는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k를 곱해서 더한 것과 같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성립하는지를 우리가 일단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굉장히 이제 디터미넌트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자, 증명하는 것은 단순한 계산입니다. 지금은 2x2 행렬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U는 F2의 벡터니까 성분을 A1, A2라고 우리가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V라는 벡터의 성분은 B1, B2, 그 다음에 W라는 벡터의 성분을 C1, C2라고 쓴 다음에 이 성분들을 가지고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성립하는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보면, 자, W는 C1, C2니까 두 번째 행의 성분이 C1, C2가 되는 거고요. 자, U 플러스 KV는 성분이 A1 플러스 KB1이 첫 번째 성분이고요. 두 번째 성분이 A2 플러스 KV2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왼쪽에 U 플러스 KV가 첫 번째 행이고 W가 두 번째 행인 행렬은 성분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고요. 자, 디터미넌트 정의를 생각해보면 C2 A1
플러스 K B1 빼기 C1 A2 플러스 K 여기가 V가 아니죠? 여기가 B2가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때 K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부분이 있고요. K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A1, C2 그 다음에 A2 여기가 C1으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2x2 행렬을 생각해 보면 대각선을 곱해서 뺀 값과 일치하기 때문에 앞부분은 A1, A2, C1, C2를 성분을 하는 행렬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되고, 자, 뒤에 있는 이 값을 어떤 행렬의 행렬식인가로 우리가 해석을 이제 하기 위해서 행렬을 적당히 생각을 해보면 다음 행렬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C2, B1 이렇게 곱한 게 C1, B2가 되는 거죠. 즉 앞부분은 바로 공간이 좀 모자라는 길로 옮기죠. 앞부분은 첫 번째 행이 A1, A2 즉 첫 번째 행이 U에 의해서 정해지고요. 두 번째 행은 C1, C2 W에 의해서 정해지는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행렬을 보면 두 번째 행이 C1, C2 즉 W가 되고요. 첫 번째 행은 B1, B2 여기 있죠? V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똑같이 두 번째 행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취급을 할 때도 여전히 리니어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동일한 방법이니까 자세한 계산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리니어 프로퍼티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서 그 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A가 인버터블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닐 필요충분 조건은 A가 인버터블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다음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A가 인버터블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터미넌트가 지금 0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행렬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라는 행렬을 우리가 A, B, C, D라고 두죠. 그러면 디터미넌트는 A, D, BC인데요. 자, M이라는 행렬은 A, D, BC 분의 A하고 D는 이제 위치를 바꾸고 B하고 C는 이제 부호를 반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A라는 행렬과 M이라는 행렬을 곱셈을 한번 해보죠. 그렇게 되면 스칼라는 이제 앞으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뽑아내고 A, B, C, D에 D, B, C, A라는 행렬과 이제 곱셈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곱셈을 하게 되면 AD BC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셈을 해보면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BA 그래서 0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첫 번째 컬럼을 곱하면 CD 마이너스 CD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0이 되네요.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컬럼을 곱해보면 마이너스 BC 플러스 AD가 되죠. 즉 AD 마이너스 BC가 나옵니다. 즉 이 녀석이
1, 0, 0, 1이죠. 네. 그래서 A하고 M을 곱해보니까 항등행렬이 나옵니다. 2x2 항등행렬. 그러면, 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거꾸로 뭐 곱해보면 당연히 이것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 자, 결국은 A라는 행렬과 M을 곱해보면 2x2 단위 행렬이 나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따라서 A는 인버터블한 거죠. 이러한 행렬을 우리가 역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역행렬을 가지고 있으니까 A는 인버터블하고, 이때 역행렬은 바로 M이 되겠습니다. 즉 AD-BC, A하고 D는 이제 위치를 바꾸고 B하고 C는 순서 부호를 바꾼 행렬이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향은 이제 우리가 해결을 했고요. 자,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즉 A가 인버터블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경우에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x2 행렬의 2x2 행렬이 인버터블 하기 때문에 지금 A라는 행렬을 앞에서 마찬가지로 A, B, C, D라고 두고, 이 녀석의 랭크를 생각을 해보면 랭크는 어떻게 될까요? 자, 2x2 행렬인데 인버터블 하니까 랭크도 2가 되겠습니다. 인버터블 하던 가정 하에서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보면은 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물론 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일단 컬럼을 먼저 생각해 보면 AC라는 첫 번째 컬럼 벡터는 0벡터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0벡터가 된다면 랭크가 2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따라서 A가 0이거나 0이 아니거나 C가 0이 아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0이 안 되겠습니다. A하고 C가 동시에 0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해보도록 하죠. A가 0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A라는 행렬이 A, B, C, D인데요. 자, 여기 있는 스몰 a가 0이 아닌 거니까 스몰 a 아래쪽에 있는 C를 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즉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A분의 C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해보면, 그러면 여기는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D 마이너스 B, C, A가 되겠습니다. 자, A에서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 사용을 했기 때문에 랭크가 변하지는 않고요. 따라서 이 녀석의 랭크도 2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녀석의 랭크가 2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행이 0벡터가 될 수는 없죠. 따라서 D-A분의 BC가 0이 아닌 값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양변에 A를 곱하면 AD-BC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경우는 C가 0이 아닌 경우인데요. 자, C가 0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자, 두 번째 행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C분의 A를 곱셈을 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해 보는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죠. C, D가 되고 그대로 있고,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값은 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값은 B 마이너스 AD 나누기 C가 되겠죠. 자, 이것도 랭크가 2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행 벡터가 0벡터가 될 수는 없고요. 따라서 여기 있는 스칼라가 0이 될 수는 없는데, 따라서 B 빼기 AD 나누기 C가 0이 될 수는 없고, 이것을 양변에 C를 곱해보면 AD-BC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가 인버터블이면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된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그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경우에 A가 인버터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이는 과정에서, 자, 그런 경우에 A 역행렬이 어떻게 되는지도 봤었는데요. 자, 그것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면, 그 A가 인버터블인 경우, 즉 디터미넌트가 0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A 역행렬이 바로 다음과 같이 디터미넌트의 역수를 앞에다 곱하고, 그 다음에 대각성분은 순서를 바꾸고, 이제 반대 대각성분은 이제 부호를 바꾸어서 얻은 행렬이 바로 역행렬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디터미넌트의 중요한 성질 몇 가지를 일단은 마무리하고요. 예,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